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제 114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1천억 재산이 애인의 시 한 줄만 못하다며 재산 모두를 절에 기증한 여인입니다. 네. 어떤 사연일까요?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석 시인이라고 아시는가요?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9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북한 평북 정주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원래 이름은 백기행이었다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필명으로 백석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개명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 그런 일본에 가서 조선일보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오야마 청산학원에서 외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영어, 러시아, 프랑스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특히 러시아어를 열심히 했다 그러네요. 다른 언어에도 소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국하여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자매지 조광, 여성 등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를 쓰고 또 단편도 쓰고 했습니다. 많은 시를 썼지만 시 단편집을 낸 것은 딱 하나였고요. 1936년에 시집 사슴을 냈던 것이죠. 그의 시는 상당히 토속적이고 사투리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서정적이다. 상당히 순수미가 느껴진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또 영생여자보통학교, 이건 함흥에 있는 학교였는데 여기서 영어 선생님도 하셨습니다. 그의 시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출중한 외모로도 장안의 소문이 아주 자자했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생겨서 뭐 심한 말로 옆에 이분이 지나가면 그걸 쳐다보고 있던 여인들이 그냥 주저앉았다 할 정도로 미인이었다고 미남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진은 뽀샵 처리까지 했나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뭐 헤어스타일이 아주 현대적이네요. 네. 칠판 앞에서 또 찍은 사진, 영어까지 배경으로 깔리니까 그것도 또 운치가 있네요. 네, 이분의 시집 네, 백석의 사슴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초판을 또 다시 재판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 시인이니까 또 월북 시인으로 이제 분류돼 가지고 그분의 시를 쭉 접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1987년에는 이런 분들의 시가 해금이 되죠. 그래서 백석 시인의 시를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었고 또 그분이 좀 특이하다. 많이 보지 않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 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시인의 시인이다, 시인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87년에 이제 해금이 되면서 백석시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한 분이 나는 백석의 여인이었다 하고 주장하며 나타나셨습니다. 김영한이라는 분인데요. 일명 자야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백석 시인은 나의 애인이고 내가 또 백석 시인의 애인이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러브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러브 스토리냐 하면은 백석 시인이 함흥의 영어 교사로 있을 때 동료 교사가 떠나게 돼서 송별회를 왔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식당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김영한이란 여인은 기생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예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백석이 한눈에 반해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여인이다. 죽음이 아니고선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너를 자야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그렇게 돼서 서로 좋아하게 됐고 알콩달콩 꿈같은 세월을 잠시 보냈는데 백석의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백석과 이미
정혼을 한 여인이 있다. 그래서 너는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하면서 반강제로, 반이 아니고 그냥 강제로 백석을 결혼시켰는데 백석은 뛰쳐나와서 다시 자야한테로 와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저 먼 땅으로 가서 사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만주로 가자고 구원유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서 가고는 싶었지만 혹시 또 내가 이 미래가 밝은 젊은 청년의 앞을 가로막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따라 나설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영원히 만나질 못했다. 그런데 이게 백석의 시를 다시 보게 되니 내 이 가슴에 묻었던 50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이 사랑이 꿈틀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백석 시인의 시 중에 유명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나타샤가 바로 자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를 잠시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다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줄줄이 출출이 흐르는 길은 깊은 산골로 가 살자. 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 소절은 좀 들어보셨음직도 하네요. 네. 김영환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그 후에 식당을 경영하고 또 요정을 경영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당시 3대 요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원각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무려 이 대원각은 재산 가치가 1,000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분이 법정스님이 쓰신 책 무소유를 읽고 감동을 해서 내가 이 1,0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하면서 법정스님께 자기 재산을 모두 시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게 1987년입니다. 법정스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래, 옳거니 빨리 가져와라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 무소유를 부르짖는 분이 어떻게 재산을 탐을 내겠습니까? 사양을 했죠. 우리가 그런 재산이 필요가 없다. 뜻은 고맙다. 그러나 이 자야는 10년 동안 계속 졸랐다 그럽니다. 스님 받아주십시오.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좀 한이 있는 여인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제 법정스님은 참 난감하죠. 그래서 조계종과 의논해서 받기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10년 동안 사양을 한 다음에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원각 요정이 길상사라는 절로 바뀌게 됩니다. 1997년 12월 14일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인터뷰를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영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0억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선뜻 시주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겠어요? 그깟 재산 1,000억, 내가 사랑하는 시인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네,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 당시에 1987년에 1,000억이니까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몇 10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한 씨의 사진입니다. 예, 길상사에는 이분의 공덕비가 이렇게 조촐하게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이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러브스토리도 잠깐 비춰져 있고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뮤지컬도 나왔죠. 뮤지컬 제목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습니다. 그런데 백석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김영한과 자야와 백석 시인 간의 러브 스토리는 이게 믿기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 외에 증거가 없다. 백석의 다른 문헌이나 백석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자야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자야의 집에 백석의 유물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진짜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백석과 정말 이런 얘기가 있다. 책도 쓰시고 또 구체적인 사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1000억이라는 재산을 절에 시주하고 절로 만들었다는 사실인데,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시인을 품고 있었고 시를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학습관 직원들하고 나눴더니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 관장님 1000억이나 냈는데 그 얘기를 믿어줘야지 어떻게 거기서 해서 뭐 가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야 1000억이 장난입니까? 1000억이나 내고 그것이 얘기를 했는데 믿자 이거죠. 네, 어찌됐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1000억이나 되는 재산을 시 한 편보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너무나 인문학 사랑의 얘기, 또 인간 사랑의 얘기, 그리고 다 살신성인 이거를 다 나물려서 바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조영 관장의 좌우지간, 이 김영한 이분의 그 절에 시주하면서 길상사를 준공하면서 중국인식에서 한 말씀 하시라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히 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저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만, 저는 불교를 모릅니다만, 저기 보이는 저 팔각정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소우는 저곳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강의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